자, 프린트를 보시면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역치가 나와 있네요. 역치. 우리 봤던 거 기억나요? 역치가 뭐였더라? 전에 했었잖아. 소환의 자극. 역시보다 자극이 낮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세기. 역치가 뭐라고 해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이. 잘 읽네. 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뭐라고 한다? 역치.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뭐가 일어난다? 반응이 일어난다. 자, 실무율. 이 뭐라 그랬죠? all or nothing. 자, 단일 세포에 자극의 세기를 크게 해줬을 때 반응의 크기를 확인해 보면 이거는 단일 세포야. 세포 하나라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자극의 세기가 약하면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0을 기다가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간다고. 이때 자극 세기를 뭐라 부른다? 역치라 부르는 거고요. 역치 이후에 자극의 세기가 커져도 반응의 크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걸 나타낸 걸 뭐라 부른다고? 실무율이라 부른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제가 가은이를 팔 거예요. 약하게 패도 아야. 좀 세게 패면 아야. 반응이 다르잖아. 여러분들 했는데 때렸네 라는 걸 느꼈어. 세게 때려 더 아프잖아. 더 세게 때려 더 아프잖아. 뭔가 다르지 않아? 저건 단일 세포니까 약하게 때리면 10만 개가 아프고 세게 때리면 100만 개가 아프고. 그렇죠. 세포들마다 뭐가 다르다? 역치가 다르다. 그래서 자극의 세기가 커지면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의 숫자가 많아져서 전체 반응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세포 한 개당 반응 크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세 글자? 실무율이라 부른다. 배버 법칙이라는 게 나오죠. 배버 법칙이 뭐라고 써 있어요? 배버 상수를 구하는 법이 써 있잖아요, 그죠? 응? K는 뭐라고 써 있어요? K가 배버 상수고요. R1분의 R2 마이너스 R1이다. 이게 뭐냐면 뭔가 자극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처음 받았던 자극보다 특정각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그건 뭔 소리냐? 내가 자동차에 깔려 있어요. 내 다리가 개 아파. 내 발등을 자동차 타이어가 깔고 있다고. 개 아파. 근데 지나가던 가은이가 그걸 보고 더 아프라고 펜 하나를 더 얹어놨어. 그럼 나는 더 아파.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잖아. 처음 받고 있는 그 무게보다 특정값 이상의 변화를 느껴야지만 변화를 느낀다. 그 얘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돼? 아주 작은 자극 변화는 변화로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나타낸 숫자를 배보상수라 불러요. 그럼 배보상수가 크면 큰 게 예민한 걸까? 작은 게 예민한 걸까? 당연히 얘가 예민한 거라고. 배보상수가 작을수록 예민한 감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사람의 감각 중에서 제일 예민한 감각은 뭐예요? 온과
후각이죠. 온각은 영정. 사람의 감각 중에 제일 예민한 건 후각. 왜요? 제일 예민해서 제일 쉽게 피로해진다라는 거. 너는 온각이 제일 예민하구나. 온각이 뭐예요? 피부 감각 중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을 온각이라고 해요. 피부 감각이 5가지가 있거든요. 통, 압, 촉, 냉, 온. 피부 감각 중에서도 4번째로 예민한 게 온각입니다. 참나 어디서 이상한. 자, 그래서 배버 법칙은 저거 얼마나 예민한지를 나타낸 거다라는 거고요. 프린트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요, 감각 기관이 나올 거예요. 시각이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사람의 감각은 몇 가지가 있어요? 5개. 그래서 오감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5개의 감각, 그래서 오감이라고 합니다. 뭐뭐뭐뭐뭐뭐 시각, 시각, 청각, 청각, 총각, 후각, 촉각, 미각. 미각, 피부 감각. 네? 피부 감각 안에 촉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욕한 거 같나? 아니. 자, 그래서 오감 5가지 감각 기관이 있고 그 각각의 감각 기관마다 받아들이는 자극이 다 달라요. 그 각각의 감각 기관마다 받아들이는 자극을 4글자로 뭐라 부른다? 적합 자극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적합 자극. 시각의 적합 자극은 뭐예요? 빛. 오. 이걸 모르는 사람이야? 청각의 적합 자극은 뭐예요? 소리. 파도. 진도? 음파. 파도는 뭐야 이 밑도 파도니. 물결 파도 들려? 우와 미쳤다. 자, 후각은 냄새. 냄새라는 초딩적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 맛. 피부 감각은 만지는 적합 자극이 통증, 앞. 압력, 온도. 촉감, 온도. 알고 있었어요. 엿. 엿 먹으라고. 맛있잖아 엿. 자, 그래서 오감이 저렇다. 그러면은 고체를 씹어 먹으려고 하면은 맛을 못 느끼. 오 네? 느낌. 못 느낌. 침에 녹아서 느낌. 자, 쇠맛 같은 거는 어떻게? 쇠 맛은 느껴져요? 그 쇠맛 난다고 하잖아요. 젓가락 밟으면 쇠 맛이 나요? 오. 그 쇠맛 난다고. 쇠맛 나는 건 녹슨 그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네, 진짜 안 먹었잖아. 이온이 아니 이거 처음 이온이 들어가서 봐서 뭐? 얘 먹었어요 저거. 엿인가 보죠. 엿 드셨어요. 자, 시각을 해봅시다. 눈의 구조. 거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 가지 구조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공막 보여요? 공막. 공막. 눈을 감싸고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을 뭐라고 부른다? 공막. 하는 역할은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이 빛이 들어가는 제일 앞쪽에 있는 공막을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각막. 각막이라고 부릅니다. 앞쪽에 있는 막을. 맥락막 봤어요? 예. 공막과 망막 사이에 있는 막이 맥락막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다? 멜라닌 색소. 뭐가 있다고? 멜라닌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걸 차단해 줍니다. 검은색 색소라서. 무슨 역할을 한다? 빛 차단. 앞쪽에 동공을 통해서만 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다?
맥락막이다. 망막 보여요? 눈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죠.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시각세포가 존재해요. 망막에는 저기에 상이 맺혀서 그 상이 맺힌 걸 시각세포가 자극으로 받아서 그 정보를 뇌로 전달해줘서 시각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망막에 시신경이 몰려 있어서 망막에 생이 맺혀도 안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두 글자 뭐라 불러? 맹점. 맹점이라 부릅니다. 망막에 시각세포가 몰려 있어서 잘 보이는 점은 뭐라 부른다? 황반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황반. 황반은 시각세포가 몰려 있는 것이고요. 맹점은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지점이라서 시각세포가 있는 점 없는 점? 없는 점. 그거를 맹점이라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뭐가 있냐? 홍채. 홍채는 뭐예요? 뭐의 크기를 조절해 준다고? 동공의 사이즈를 조절해 준다고. 그래서 뭐? 명암. 밟고 얻는 걸 조절해 주는 게 홍채다. 수정체는 뭐예요? 수정체는 무슨 렌즈?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상을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한. 준우야 너 잡으러 왔다. 저요? 아 조심병원이요. 제가요? 제가 잡아왔다고요. 내 잡으러. 저빠 헛소리 하니까 잡으러 오지. 제가 저 잡으러 왔다고요. 이거 봐야겠다. 넌 마스크 벗는 게 훨씬 낫다. 네? 아니 쟤 마스크 쓰고 씩 웃잖아? 개 기분 나빠. 마스크 벗는 게 나은데? 덜 개구진데? 벗고 다녀? 네. 넌 쓰고 다녀? 어? 야 침을 뱉으면 어떡해? 마스크 벗고 그렇게 침을 뱉네? 자 그래서 눈의 구조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각세포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원추세. 네, 원추세포가 있고요. 맞대? 야, 원추세포를 그런가요? 이름을 원뿔세포로 바꾸지 않았어? 네. 원뿔을 먼저 쓰고 가로치고 원추라고 쓸게요. 요즘은 중딩에서는 원뿔이 표준이야. 얘를 뭐라 부른다고? 옛날에는 원추세포라고 불렀어요. 원추하고 원뿔이 똑같은 거예요. 원뿔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그게 원뿔, 원추 똑같은 말이거든요. 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뿔세포는 뭐뭐뭐? 빨간. 네, 적 원뿔세포, 녹 원뿔세포, 청 원뿔세포. 그래서 빛의 삼원세에 해당하는 원뿔세포에서 뭘 받아들인다? 빛의 색깔을 받아들입니다. 얘는 뭐를 구별한다? 색을 구별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원뿔세포 말고 막대세포가 있어요. 막대세포를 옛날엔 뭐라 불렀어요? 간상세포라고 불렀어요. 저기서 밟고 얻은 거하고 뭐를 구별했다? 모양, 형태를 구별하는 역할하는 게 뭐였다? 원뿔 아니지 막대세포였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명암 조절 해볼게요. 명암 조절은 누가 한다고? 홍채가 한다고. 자, 이렇게 요 색칠한 부분을 뭐라 부른다고? 홍채라 부르고요.
홍채 안쪽에 진짜 새까만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 동공이라 부른다고. 여러분들 밝을 때는 동공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겠죠. 동공이 축소가 돼야 될 거라고요. 그럼 홍채가 수축해야 돼? 이완해야 돼요? 이완해야겠죠. 여러분들 홍채는 바깥쪽 원이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안쪽 원이 고정이 돼 있는 거야? 바깥쪽이 고정이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개 무서울걸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갑자기 오이씨 화를 내는데 검은색으로 확 커져. 와씨 깜짝 놀랄걸? 그래서 뭐가 안쪽 게 왔다 갔다 하니까 동공을 작게 만들려면 그만큼 늘어나야겠죠? 홍채가 어떻게 된다고? 이완해야 된다고. 저렇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있다 없다? 없다. 어두울 때는 거꾸로겠죠. 어두울 때는 동공을 확대해야겠죠. 화살표 쏘나. 동공이 확대가 돼야 될 거고 동공을 확대시켜서는 홍채가 쭉 잡아 당겨서 동공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밝고 어두운 건 뭐가? 홍채가 조절해준다. 저 홍채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중추는 어디예요? 중간에 네, 중간내가 동공반사의 중추가 된다는 것까지 다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명암 조절은 저렇다. 원근 조절해 볼까요? 가깝고 먼 거를 조절해 주는 건. 자,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건데 요 수정체를 바로 붙잡고 있는 근육이 있고요. 그 근육을 또 붙잡고 있는 근육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안에 있는 게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 수정체. 바로 붙잡고 있는 건 진대. 바깥쪽에 있는 건 선모체. 선모체를 중독에서 뭐라 하더라? 선모체라고 하던데. 선모체를 하냐? 그래. 자, 가까울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두꺼워요. 가까운 곳을 볼 때가 수정체가 두꺼울 때 돋보기가 두꺼울수록 잘 볼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야 돼. 그럼 수정체를 두껍게 하려면 진대, 바로 붙잡고 있는 진대가 수정체를 놔버려야죠. 맞아? 당기면 얇아질 거 아니야. 그럼 진대가 놔버리니까 진대가 이완하는 거예요. 진대가 이완하면 선모체는 수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내가 그걸 그릴 수가 없잖아. 네. 실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잖아. 그럼 진대가 쭉 잡아 당겨야 되니까 수축이 될 거고, 진대가 수축하기 위해서는 손모체가 이완한다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원근 조절 저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프린트 3쪽에 있는 그래프 하나 볼래요? 프린트 3쪽에 그래프가 하나 보이시죠? 보여요? 네. 가로축이 뭐예요? 가로축이 뭐예요? 각도예요, 각도. 0이라는 게 정면을 뜻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귀 쪽, 코 쪽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귀 쪽, 코 쪽, 귀 쪽, 코 쪽이면 어딜 얘기하는 거냐? 앞에랑 옆에? 그렇지. 앞이랑 옆에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나와 있냐면 원뿔 세포는 어디에 많이 몰려 있어요? 원추 세포. 영도 쪽에 많이 몰려 있죠.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야, 각도가 큰 게 빛이 많이 들어오냐? 각도가 작은 쪽에 빛이 많이 들어오냐? 다른 정면에 막 빛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빛이 많아야 색을 구별하기 쉽냐? 빛이 적어야 색을 구별하기 쉽냐? 많아야겠죠. 여러분들 눈에 배지도 않는데 색깔이 구분이 되겠냐? 새벽 막 해 뜨기 직전에 저게 파란색인데 연두색인데 핑크색 구분 안 돼요.
그냥 희뿌옇다고. 그래서 원뿔세포, 원주세포는 정면 쪽에 많고요. 막대세포, 간상세포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맹점 보여요? 거기는 뭐가 시신경이 다발로 빠져나가는 구역이라서 원주세포, 간상세포 둘 다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상위 매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간상세포의 광화합 반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뺍시다 이건 뭐. 자, 눈의 이상. 여러분 근시가 뭐예요? 머리 있는 게 안 보이는. 이씨, 어? 그거 아니에요. 맞네. 어. 내가 졸려서 그래. 자, 미안해. 쌤 이렇게 맛있게 생겼는데. 급사 뭐? 너 먹어. 형 저도 테이블. 넌 개 많이 먹어. 맞아요. 매일 수업마다 먹어. 맞아요. 엄마가 이 영상을 봐야 돼. 이가은 씨. 자, 그러면 정상안은 어떻게 생긴 거라고? 아씨, 글 따져 좀. 중이 정상안. 자, 이렇게 수정체가 있고 샥 들어온 빛이 어디에 상이 맺힌다고? 샥 망막에 상이 맺힌다고. 그래서 또렷이 보이는 게 정상안이고요. 근시안은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왜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졌어. 아니면 각막이 너무 두꺼워졌어.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정상보다 안구가 길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긴 놈이 있어. 선천적 저런 애들도 있다니까. 아 무슨 가지도 아니고. 꼴찌려 보여요? 아니죠.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뭐 이상한 아 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있던 날 눈 빼신 사람 있던데 봐. 뭐? 빽해가지고 뺀 사람 있어요. 맞아. 일시에서 봤어. 뭐 있다고? 그 얘기 들으면 빡한 빠진 사람 있던데. 야, 한국에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구조야. 눈이 아 그래요? 눈이 조금해서. 그냥 흐린데 그 뭐. 외국인 애들 중에서 뭔가 퀭하고 뭔가 눈이 쑥 들어가 있는 애들 있잖아. 예. 그런 애들 코 막고 훅 하면. 진짜.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은 구조상 빠질 일이 없어. 진짜 빠지기도 해요. 그럼. 다행이다. 빠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 끼면 돼요? 뭔가 세금 가는 느낌인가? 다시 껴도 돼요 그럼 그 상태로.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눈 다시 낄 수가 있어. 근데 다시 이게 흡하면 들어가요? 아 진짜 병원 가야 근데 되잖아. 손으로 낄 수 없잖아. 이봐, 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자고. 틱 나와가지고 근데 신경은 살아있어가지고 막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넌 잘 넣어야 이런. 그럼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으면 이게 이렇게 엉덩이 하면 뒤로 이렇게 이러는 거. 하고. 아. 아니 카메라는 이렇게 하면. 우와. 난안 할래. 근데 그럼 빠지면 그 이거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는데 우와. 그럼 한 이를 볼까? 이게 말 다. 그럼 한쪽은 여기 보여 한쪽 밑에 보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빠지면 여기 빠지면. 살아 있으면 아. 그렇게 되겠지. 언니 해야겠다. 그럼 빠진 건 또 빠지기 먹을 참 수 있어요. 어려운 거 그거. 힘주면 빠지는데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 컨닝하다가 이렇게 빠지네 그냥. 신경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되게 저 평생 장애. 빠진 거 똑 떼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우돈 되는 거. 아 그럼 이게 똑 떼시나 이게? 수단을 리주고 그러면. 빼면 죽지 연결이 않아요? 돼 있나? 손이 잘렸는데 걔를 뭐 먹었어? 일단 개소리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 미친 개야. 너무 작지. 개도 안 그런다 이씨. 닭은 그러나. 눈처럼 빠지고. 자, 그래서 근시야는 망막보다 앞쪽에 맺힌 거예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해야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할 수 있어요? 빛을 모아야 돼. 안경. 모아야 돼. 퍼뜨려야 돼. 커요. 그래서 퍼뜨리는 무슨 렌즈로 교정한다? 고목 렌즈로 교정한다. 오렌지. 짧게 하면 뭐라고요? 눈을 짧게 뭐라고요? 눈을 짧게 하면
안구를 자른다고? 그거 제가 그래서 뭔 수술하는 거 소리야. 아니에요? 그래서. 아 라섹은 각막을 자르는 거고 무슨 안 안구를 자르니까 라섹은 각막, 라식은 각막을 보통 두개 다른 게 뭐예요? 근데 라식이랑 라섹이랑. 두께를 각막에 있는 이 안쪽 부분을 얼마나 더 많이 자르냐 덜 자르냐라는 거라고 얼핏 들었어요. 라섹이 조금 더 안쪽을 자르는 건데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고 통증은 어떻게 더 건지 모르겠고 난 할 생각이 없으니까 할 생각이 있는 놈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식이 저 아예 부분 앞을 깎아내는 거고 라색인가? 아무튼 그게 저기 홍채를 그 드러내고 안에 있는 거 자르는 거. 아니 근데 그게 둘 다 자르는 건 맞긴 한데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좋고 나쁜지 모르겠어. 그래서 조금 더 안쪽 부분을 가공하는 게 라섹이라고 하더라고. 조금 더 복잡한 게 라섹. 처음에 라식이라고 했고 요즘 대부분 다 라섹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줄 눈 시력 그 수술하는데 보통 한 200만 원 안 잡. 근데 홍치가 들려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 홍치를 들어서 한대 잖아. 들어서 깎는 거잖아. 내가 다른 말 한 진짜로 거야? 들려. 그러다 놓으면 또 다시 또 붙어요. 와. 아 그리고 그 라식 수술한 초창기 하신 분이 우스갯소리로 비만 오면 홍채가 욱신욱신 있다는 얘기를 해요. 비만 오면 관절이 아프다는 비만 오면 홍채가 욱신. 뭔 개소리야. 근데 뭐야 시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경을 쓰기 전까지는 뿌연데 맞아요. 안경을 안 써도 뿌연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게 보이면 상당히 좋은가 봐요. 안 써봐서 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써라. 꼭 맞으신 것 같아요. 초점도 안 맞고 뭐지? 진짜 복 맞았는데? 아 왜 그래 또 그럼 야 신고해. 보라가가 있다 보라가. 와다 안경 꼈네 지금. 나 빼고 다 안경을 썼어. 쌤들 계시죠? 이거 끼시네요? 저도 무슨 뭐 패션 눈이 얼마예요? 네? 시력이 몰라요. 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한 0.5? 오. 완전 강남한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좋다고요? 강남한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 끼죠. 여태껏 안 꼈는데 그 0.5인데 살짝 노안이 와서 아직까지는 이러고는 안 봐요. 근데 그럼 이러면 안 보여요. 그만큼은 내 보여서.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거고 근데 이거- 이게 뭐야? 여러분들 명시거리라고 정상인의 잘 보이는 눈이 25cm 정도예요. 25cm? 너무 먼 거 아니야? 야 그거 50cm고 뭐 얘 이렇게 거리 감각이 없어. 25cm. 여러분들 A4 용지 요게 27cm 정도 돼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큼 떨어지는 정도가 그게 명시거리예요. 선생님 네. 있잖아요. 진대랑 그 성모체는 근육이에요. 네, 둘 다 근육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가까이서 보면 연습을 하면은 안 보여요. 어때요? 애를 근육이 괴롭히지 그것도 그냥 키우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플러스 너라고 그래요. 이두박근이나 키워. 무슨 선모체를 키운다고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씨. 아니 걔네 어떻게 근력 운동을 하냐고. 아 사람 육체 신비라서 하면 하겠지. 근데 선생님 아니 할 게 없어가지고 눈 안에 있는 근육을 키운대. 그냥 귀때기 근육이나 키워서 움직여. 귀 펄럭펄럭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힌트 잘 주면 되나? 몰라. 힌트 잘 주면 돼. 된다고? 야 그거 잘 하면 사람들이 돈이라도 던져줄 거 아니야. 아 이거 모르죠. 이거 움직이는 거 잘 보이면 이제 또. 근데 노화는 그 원시예요 근시예요? 네? 노화는 원시예요 근시예요? 원시예요. 근데 그럼 근시인 사람이 노화하면 지금 둘 다 안 보여요.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네, 안타깝게 둘 다 안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근데 선생님 나이대 정도 되는 아저씨들이 또는 아줌마들이 지하철역 앉아가지고 핸드폰 볼 때 자기가 쓰고 있던 안경을 참 이마 위에 얹어놓고 이거 보고 있자. 에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가죽 케이스. 예,
자기는 근시인데 노안이 와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을 제껴요. 어디 둘 데 없으니까 여기다 쳐. 예. 불쌍한 거예요. 근데 왜 안타까운 안 거죠. 붙여줘요? 근데 원시요. 뭐라고요? 그러면 좀 어떻게 붙여줘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탄력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둘 다 안 보이는 그 메커니즘 자체는 잘 모르겠고 정확하게 둘 다 기본적으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서 잡아 당겼다가 딱 넣으면 땡 해서 원래 두께가 되는데 잡아 당겨야 되는데 잘 원래 두께가 안 되는 거예요. 탄력이 떨어져서 늘어났네. 그림 운동은 어? 그것도 운동. 이거 완전히 이거 늙어서 세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노화의 주 원인은 뭐예요? 죽어나가는 세포보다 새로 생기는 세포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게 노화예요. 여기는 교실 배치 이 복도배열을 잘못했어. 수업하다가 나랑 눈 맞으면 꼭 연서 여기 앉아가지고 인사는 맨날 해. 연서 와요? 거기 앉으면 나 지나가잖아. 받지 막 마. 졸려갖고 꼬먹고 여기서 졸려가지고 다리도 덜덜덜덜 하면서 그 정도 불편하잖아. 이거 연서 볼 텐데. 어차피 안 볼 걸요. 네, 화면 봐도 괜찮아요. 자, 원시 어차피 봐도 기억 일명 노안이라고 부르는 얘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뒤쪽에 맺히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앞에서 모아주는 무슨 렌즈를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근시보다 원시가 더 좋은 거 같아요. 개소리. 눈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러니까 안경 쓰면 눈이 더 커지잖아. 오? 마법이에요. 그렇네. 근데 그럼 머리가 거꾸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럼 눈이 이상? 근데 원래 벌렁이도 머리가 거꾸로 보이잖아. 그럼 누가 거꾸로 보여? 아니요, 이건 거꾸로 안 보이게 허상 형태로 되는 거예요. 오, 멋지다. 자,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는데. 아니 쌤 근데요. 네. 안경점에 갔는데 근시랑 원시가 두 개 다 있다고 섞어서 해준다는데 이게 섞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섞어? 근시랑 원시랑. 같이 있대? 너 뭐야? 뭐 어떻게 노안이 씨 오셨네요. 늙으셨나봐요. 아니에요. 그게 다초점 렌즈가 그거예요. 아닌데? 그럼 다른 말인 거예요. 네가 잘못 들었으니까. 다초점 렌즈는 간단해요. 안경은 3분의 2 정도는 오목 렌즈예요. 그래서 앞을 볼 때는 그냥 정면 위쪽을 보면 되고요. 렌즈에. 글씨를 볼 때는 눈을 살짝 깔아요. 아래쪽을 봐요. 거기는 볼록 렌즈예요. 근시하고 원시하고 다 봐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다초점 그럼 렌즈라는 위에는 거예요. 눈 커 보이고 밑은 작아 보여.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밑에서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오목이고 여기 아, 근데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요즘은 압축 기술이 되게 좋아져서 그게 그렇게 티나지가 않아요. 그래서도. 그리고 니들 그냥 일반 안경도 그 안경을 쓰면 그 안경 쓰는 부분의 굴곡 때문에 아 얘가 얼마나 눈이 나쁘다는 걸 대충 알아요. 굴곡이 많이 지면 어쩌겠어. 안 보이는 거 낫잖아. 자 그래서 눈 저렇다. 넘어가자. 청각으로 갑시다. 얼루 간다. 청각. 청각에서 중요한 구조들 뭐 있었어요? 웨이브. 웨이는 뭐야? 귓구멍 따위. 청소볼. 응? 청소볼. 청소골. 자 보자. 자 귀의 구조에서 아씨 안 나오고 지랄이야. 자 귀의 구조. 자 첫 번째 고막. 고막. 여기서 뭐예요? 소리가 와서 얘를 땅 때리는 거죠. 진동. 어이 노안. 아니. 뭐라 불러줘? 동안? 동안? 눈만 젊어? 눈만? 눈이라도 젊은 게. 그래. 자 바로 고막. 진동. 귓, 속, 뼈. 예전에는 뭐라 불렀다가 얘를
청소골이라고 했어요. 얘는 귀 속에 있는 작은 뼈. 아. 속이 비어 있어요.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라고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뼈 170여 가지 중에서 제일 작은 뼈입니다. 오. 매우 가볍고요. 속이 비어 있어. 그래서 똥 때리면 웡 울려요. 우와. 그래서 뭐 증폭 작용을 한다. 중요한 건 증폭. 달팽이관 안에 뭐가 있다? 청각세포가 있어요. 달팽이관 안에 림프액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귓속뼈에서 증폭된 소리가 그 림프액을 흔들어줘요. 그럼 림프액 저 안쪽에 기저막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청각세포가 있는데 그 기저막이 흔들리면서 청각세포의 감각모가 흔들리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 크기라든지 높낮이를 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요. 거기 저원창이나 난원창이나 그런 것들 다 몰라도 돼요. 뭐 특정한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귀 인두관이라는 거 있죠. 예전에 뭐라 불렀어? 인간이가 유스타키오관 관이라 불렀어. 이게 뭐 하는 거라고? 귀 인두관이 목하고 연결되는 부분. 고막에 의해서 안쪽과 바깥쪽이 차단이 돼 있어, 공기가. 근데 압력 차이가 커지면 고막이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력, 고막 안과 고막 바깥에 내이와 외의 압력 차를 조절해주는 그 관을 뭐라고 한다? 귀 인두관. 싸대기 맞을 때 입을 벌리고 맞으면 고막이 터질 확률이 줄어들어요. 근데 고막 터지면 회복 안 돼요. 아니요, 되긴 돼요. 고막이 찢어지면 너무 많이 찢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있으면 붙어요. 어렸을 때 애들은 염증이 생기면 중이염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이염이 심해지면 고막이 녹아요. 어? 다시 붙어요. 중이염이 심하게 걸리면 고막이 녹아내릴 수 있어요. 염증에 의해서 그 아주 얇은 세포막인데 세포가 죽으면 떨어져 나가면 걔네들이. 근데 재생의 예술은 없다고. 어렸을 때는 워낙 그게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귀 인두관 압력 조절해 주는 거다. 또 뭐 있어요? 전정기관 보여요? 전정기관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지? 돌멩이, 석회질 돌멩이. 뭐라 불렀어? 두 글자. 이석. 다른 말로 청사 또는 이석이라고 불러요. 그 청사 또는 이석의 모의 자극은 중력이라는 자극원이 감각물을 눌러준다. 그래서 몸이 기울어지는 걸 느낀다고. 기울어짐을 느낍니다. 자극원은 뭐라고? 중력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반고리관이 있어요. 반고리관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림프액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감각무가 있는데 이 림프액이 내 몸이 회전하게 되면 따라서 회전하게 돼요. 그런데 회전이 끝나도 이 림프액은 계속 돌겠죠? 그런 성질을 몰라 불러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관성이라 부르죠. 그 관성에 의해서 몸이 회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회전 감각을 느낀다고. 작동 원리는 뭐라고? 관성이라고. 근데 그러면은요 계속 일정한 속도로 돌면 뭔 느낌? 네? 오? 진짜요? 네가 돌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건 거기서 느끼는 게 아니라 네가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돌려주면 몰라요? 누가 내가 도는 거 모르면은 내가 도는 걸 모르게 어떻게 돌 수 있어? 눈 가리고 이렇게 누가 돌려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유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감각무가 휘어지지 않으니까 못 느끼겠죠. 우와. 감각무가 어떻게든 휘어. 그럼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눈을 감고 있다도 어떻게 코너를 돌게 되면 그걸 느끼잖아요. 반고리관에서 그걸 감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멀미가 뭐라 그랬어요? 멀미? 두개 달라가지고. 시각하고 뭐 뇌에서 여러 가지
가지 감각의 정보가 올라오는데 그 정보에 불일치가 생겨. 누가 만든 거야? 이 씨발. 이런 느낌이라고. 대뇌가 빡친 거야. 뭐지? 누구 말이 맞아? 개빡치네. 승질내는 게 이게 멀미라고 보시면 돼요. 멀미약은 여러분 귀 밑에 붙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살짝 마취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귀에서 전정기관하고 반고리관에서 올라가는 정보를 차단해주는 효과예요. 그럼 정보의 불일치가 줄어들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귀에 비치는 멀미약을 만지고 눈을 만지면 눈안 떠져. 내 눈이 오? 안 떠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일 수도 있죠. 잠깐이나마 마취가 돼. 예선 듣네. 잠깐이나마 심하면 코에 대면 냄새 안 나요? 몰라 이 자식아. 오. 남한테? 네. 그렇지 네가. 딱 붙이고 너 여기 뭐 묻어. 아. 자 그래서 귀는 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귀 끝. 후각.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감각 중에서 제일 예민한 게 후각. 그래서 쉽게 피로해진다. 끝. 네. 할 거 없어. 우와. 미각. 맛있다. 맛은 몇 개 있다? 5개. 5개 있다. 뭐뭐뭐뭐뭐. 신거, 쓴거, 단거, 감칠맛. 짠거, 감칠맛. 오. 네. 이거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요 5개가 맛입니다. 우마미. 어? 무슨 소리? 아 근데 우마라 있잖아. 우마미가 뭐야? 감칠맛 감칠맛이 감칠맛이 우마미래요. 우맘? 우마리. 아이씨. 누가 알려줬지? 무맛? 우마미. 누가 알려줬지 이거? 그 원두. 아. 우. 우마. 우마. 우. 우마. 마. 미. 미? 뭐예요? 마리. 약간 소우의 말마의 막미 약간 이런 거. 소우가 왜 소우야? 약간 고기에서 약간 감칠맛 나잖아. 그런가? 와 그럼 소, 말, 미는 미역이냐 이씨. 미는 맛있다. 미미할 때 미. 맛미. 감칠맛은 고기맛. 야 감칠맛은 항상 고기 육수만 생기는 건 아니야. 멸치. 이것도. 멸치도 고기라고 해야지. 다시마. 야채 육수에도 감칠맛을 낼 수는 있어요. 네. 채수 쓰잖아 채수. 예. 아 고기가 일반적이긴 하지. 자 매운맛은 통가루니. 통가. 떫은 맛은 아까. 아까. 에이. 머리 안 해 똑바로. 혀 누른다고 떫은 맛이 나지 않죠? 뭐라고? 혀 누른다고 떫은 맛이 나지 않잖아요. 감 껍데기 씹으면 누가 네 피부를 쫙쫙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오. 뭔가 쩍쩍 달라붙는 느낌. 쩍쩍 달라붙는 걸 먹으면 떫은 맛이 느껴져요. 그게 떫은 맛이야. 감 껍데기 한번 씹어보라니까. 아. 땡감 껍질 되게 그 느낌은 해보면 알아. 해본 적이 없지? 난 해봐서 알아. 뭐지? 해봐야겠다. 여러분들 단감 있잖아요. 단감. 약간 싫어. 단감하고 땡감하고 구분을 못해요. 땡가? 일반인들은 그냥 떫은 감. 그 땡감은 따서 오랫동안 냅두면 에틸렌 처리라면 홍시가 되는 거예요. 오. 맛있다. 단감은 그 딱딱한 상태를 그냥 먹는 거고.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단감나무인지 땡감인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대충 구분은 되는데 딱 보면 몰라요. 껍질을 까 먹어. 땡감은 개떨보여. 먹어보고 뭐? 자 먹을 게 안 되는구나. 이거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게 숙성을 시키면 에틸렌 처리를 하게 되면 예 알아서 후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떫은 맛이 다 없어지고. 홍시가 좋지. 뭐라고? 홍시가 좋지. 홍시가 좋은 사람이 있고 딱딱한 단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할머니들이 보통 홍시를 좋아해요. 이빨이 없어서 아까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네. 자, 왜 브릿지가 일어나지 않나? 머리 안 하는. 자 그래서 미각은 그 정도. 피부 감각은 아까 얘기했던 5개 중에서
감각점이 많은 게 예민한 건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된다? 통, 앞, 촉, 냉, 온. 다시 온이요. 뭐하는 거? 통, 앞, 촉, 냉, 온. 진짜요? 뭐라고? 온가가 제일 그러네. 제일 둔하네. 통, 앞, 촉, 냉, 온. 촉, 냉, 온. 지금 외우세요. 통, 앞, 촉, 냉, 온. 그래서 그 순서로 피부 감각은 예민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점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요? 뉴런이 나와요. 이거 뉴런은 기본적으로 우리 했었잖아요. 크게 세 종류가 있었죠? 뭐뭐뭐? 뉴런이 뭐예요? 맞아. 뉴런은 신경세포를 특별히 뉴런이라 부르죠.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런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제일 뉴런답게 생긴 건 누구? 운동뉴런.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옆에 조그맣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감각뉴런. 연합뉴런은 뭐가 뒤지게 많다? 가지돌기가 뒤지게 많다. 맞아. 뉴런에 뭐가 있어요? 가지돌기가 있죠. 가지돌기 옛날에 뭐라 불렀어? 수상돌기. 또 뭐가 있어요? 축삭돌기. 옛날에 뭐라 불렀어? 축삭돌기라고 불렀거든요. 네. 지금은 축삭돌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옛날에 축색이라고 불렀어. 왜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한자겠죠? 몰라요 정확하게. 시험이 안 나는 거 몰라요. 자,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해 주는 용도가 저렇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런은 저 정도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흥분의 전도 한번 보실래요? 이건 안 가르칠 건데요. 흥분의 전도. 뭔가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보이죠? 휴지성. 예, 휴지 상태, 분극, 탈분극, 재분극, 뭐 나트륨 펌핑, 칼륨 펌핑 그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뉴런에서 흥분이 전달되는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나중에 생물원 할 때 고등학교에서 빡세게 배워요. 문제는 개어렵게 나옵니다. 싫어요.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뒤지게 어려워요. 생물인데 뭐 시간차를 두고 노동계 원자를 다 경우의 수 따져서 막 따지는 이런 거지 같은 일을 벌이는 게 이쪽 단원입니다. 나중에 하실 거라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 입시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서 안 할 겁니다. 준우야, 네. 뭐 하고 있어? 저는 가만히 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자. 이 뭐였어? 진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마셔야지. 수업을 들어야지. 정말? 진짜 이거. 알겠어. 평상시 너같이 않게 뭔가 되게 순한 양처럼 얘기하냐? 뒤질라고? 마스크 벗어도. 자신감이 그만한 사람. 조리장 이렇게 자신감을 엎대기 좀 돌려. 인간으로 할수 있었는데 마스크를 써야 빌런이 되는 거야? 이 되는 모양이 이런 진짜 해볼까요? 못한다. 해볼까요? 뭐라고? 일런 할까요? 해보세요. 나도 주먹질 하면 되지요. 어디서 협박질이야? 자, 에휴. 자, 여기 봅시다. 신경을 볼 거예요. 신경.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으로 나눠져요. 중추신경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뇌와
척수로 나눠집니다. 말초신경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체성신경과 자율. 자율신경으로 나눠져요. 뇌는 또 5가지로 나눠져요. 배내. 대뇌, 손에 소뇌, 중간. 중간뇌, 연수. 간뇌, 연수. 짤이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체성신경은 또 2가지로 나눠져요. 뇌신경이고요, 척수신경이고요. 자율신경은 또 2가지로 나눠져요. 교감신경이고요, 비교감. 부교감신경이고요. 자율신경은 전부 다 운동뉴런입니다. 오케이. 중추신경은 당연히 연합뉴런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씩 얘기를 했군요. 대뇌가 하는 역할, 생각. 사고, 오. 감각, 분. 연합, 운동. 그 다음에 조건반사. 조건반사 보였어요? 과거 경험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사. 이게 조건반사. 대표적인 게 파블로프 개. 개. 시비 거는 거야? 자, 그게 조건반사고요. 소뇌는 뭐 균형 감각과 관계 있습니다. 뭐랑 관계 있다? 균형 감각. 그럼 소뇌는 뭐랑 연관시켜야 돼? 귀에 있다. 전정기관, 반고기관하고 연계시키면 되겠죠? 자, 중간뇌는 뭐? 동공반사. 간뇌는 뭐? 호르몬의 중추. 항상성과 관계 있는 게 간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온 조절, 혈당량, 삼투압 조절 이런 거 다 누가 한다? 간뇌. 연수는 생명 유지와 직접적인 연계하는 거. 뭐? 소화, 순환, 호흡의 중추가 뭐다? 연수다. 척수는 신경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도 하지만 가끔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척수반사. 어떨 때 척수반사가 일어난다고? 위험할 때, 뾰족한 거 찔렸을 때,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아니면 자빠질 때 척수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야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손을 반짝 떼요. 놀랄 정도로 빨리 척수에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손 띄고 그 다음에 뜨거워 소리치고 지랄하는 건 다 대뇌가 하는 거예요. 그건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뜨거우니까 뜨겁다고 하는 거고 승질하니까 욕을 하는 거고 옆에 내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은 다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뜨겁다고 옆에 있는 사람 패는 인간은 없어요. 패고 싶은가 팬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척수. 여러분 더 자세히 뇌의 겉질이 회백질 이런 것들은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척수의 안쪽 바깥쪽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율신경은 중간뇌, 간뇌, 연수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좀 자세히 하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교감은 뭐 하는 놈이에요? 안정 상태를 아니죠. 흥분 상태죠. 흥분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은 거꾸로 안정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흥분하면 눈 커져 작아져? 커지죠. 동공이 얘는 확대가 될 거고 얘는 동공이 작아질 거고. 흥분하면 소화 잘 돼 안 돼? 그럼 소화액은 분비가 안 될 거고요. 잘 얘는 분비가 잘 될 거고요. 혈당량은 어디가 높을까? 흥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럼 준비해야지. 혈당량 높여야지. 얘는
폐는 낮출 거고 심장박동 당연히 흥분하면 흥분하면 맞아요. 빨라지겠죠. 아, 박동 커져요. 느려지겠죠. 등등등. 이 교감신경 말단에서 흥분 상태를 만들어내는 물질을 뭐라 부른다? 아드레날린.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안정 상태를 추구하는 물질을 뭐라 부른다?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이 에피네프린이에요. 에? 알았어요. 아드레날린이 에피네프린. 그 어디서? 그 표에 나와 있어. 자, 이렇게 내용 설명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안 풀어도 되는 거 그 프린트해서 그거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안 풀어도 되는 거 풀지 말 거. 일단 2번 몇 번? 2번 5번 8번 9번 10번 11번 16번 17번 21번 26번 28번 29번 31번 33 36 38 41 43 48 49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럼 몇 문제 빠지는 거예요? 10문제, 20문제가 빠지네요. 그러면 전체 몇 문제에서 52문제에서 20개 빠졌으니까 32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주까지 나머지 시간 동안에 풀고 32문제니까 다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다.